국가부채는 사상 첫 1,000조 원대, 가계부채는 사상 첫 1,800조 원대에 진입하는 등 문재인 정부는 국가와 가계의 빚더미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제금융협회의 세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세계 37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4.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계부채가 GDP를 상회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습니다. 가계부채의 규모도 크지만 그 증가 속도마저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상황입니다. 가계가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원흉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26번에 이르는 부동산 정책 실패는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고조시켰습니다. 나날이 고공행진하는 집값을 보며 국민은 벼락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연끌대출로 집을 마련했고 가계부채가 덩달아 급증했습니다. 과도한 가계부채 관리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가계부채를 전부 국민 탓으로 돌리면서 고강도로 돈줄을 옥죄었습니다. 그 결과 서민, 무주택자 등 자금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제의 피해와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계대출 관리를 명목으로 진행되는 은행 가상금리 폭리를 막아달라는 등 대출 관련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5대 금융지주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3%가량 증가했지만 그만큼 서민의 부담은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특히 우리 청년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청년층의 체감 경제 고통지수가 27.2로 2015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악의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고용절벽으로 인해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가 되면서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편입되는 2030의 증가율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이것이 우리 청년층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재정 지원이 중단되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세금 일자리가 증가한 것을 놓고 코로나 충격 이전의 99.9%까지 취업자 수를 회복했다며 자화자찬까지 하기 바빴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한술 더 떠서 청년을 구하기 위해 포퓰리즘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하겠다며 청년 기본대출, 20대 소득세 비과세 등을 비롯하여 전국민 대상 방역지원금, 전국민 소비쿠폰 발급까지 무분별한 국가재정 풀기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과 청년들은 미래 세대에 극한 부담을 주는 이러한 공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손에 쥐어지는 것이 단순한 공짜가 아니라 결국 차제에 돌아올 국민의 부채이자 빚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국가 재정의 주인은 여당 대선 후보도 여당도 아닙니다. 바로 국민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대선을 위해 이미 비어가는 국가 재정마저 고갈시키고 국민의 혈세를 자신들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